네, 그러면은 이제 옮김과 드림, 저희 고전 그리스어 인문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리딩 그릭 그 교재 첫 번째 지문의 두 번째 문단을 읽을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문단을 저번에 읽어봤었죠. 그래서 다들 잘 읽으시고 해석도 잘 하시고, 아, 그리스어 문장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익혀나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문단도 아마 잘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새로운 문법이 나옵니다.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모음 융합 동사라는 게 있었죠. 이제 오메가로 끝나긴 하는데 오메가 앞에 모음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레오 같은 경우에는 플레오니까 이제 앞에 오메가 앞에 엡실론이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 변화형, 인칭 변화형에서 이 엡실론이랑 뒤에 인칭 어미가 합쳐져서 모음 변화가 생겨가는 모음 축약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모음 융합 규칙을 외워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랑 저번 주에 이제 이변화 명사의 기본 유형에서 중성 형태. 예전에 이제 남성 형태 배웠었고 그다음에 중성 형태도 나왔었죠. 또 플로이온처럼 그런 친구들은 이제 남성 변화형과 이변화 명사 남성 변화형과 기본적인 규칙은 똑같아요. 기본적인 규칙은 똑같은데 중성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 다른 지점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다른 얘가 아니라 기본 변화 규칙을 외운 다음에 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문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 네. 그 다음 문장부터 그러면 바로 읽어보도록 하죠. 제 여느 때처럼 제 채팅창에 이 제 참가자 목록에 랜덤으로 뜨는 순서대로 뭐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 순서가 없고 맨날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진님, 이강진님 맞으시죠?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맨, 온, 블로용, 플레이, 포테, 스테노테미스, 프로스, 텐넷, 블랙바이. 네, 프로스텐 겐이죠. 이 감마가 겐, 이제 이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감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 그 뒤에 있는 에따 다음에 있는 얘가 뉴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텐 겐 블랙베이 이렇게 되겠죠. 네, 뜻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배는 항해하고 그 제노테미스라는 사람은 육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파티클들, 소사들은 좀 생략하고 나서 주어 동사만 챙겨보면은 또 플로이온. 이제 또 관사와 명사 사이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또 플로이온 여기가 이제 관사 명사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주어죠. 주격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플레이가 이제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3인칭 단수 플레오 동사의 3인칭 단수형입니다. 현재형. 그래서 항해하고 있고 배는 항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노테미스 또는 스테노테미스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조금 더 고전기 이전의 오리지널 발음으로 하면 스테노테미스고 그냥 편하게 제노테미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제노테미스라는 사람 근데 이제 제노테미스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저번에 나온 사람이죠. 그때도 이제 아마 호 제노테미스라고 붙였을 텐데 뭐 여기서는 그냥 관사를 붙인 것 같아요. 뭐 누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이 제노테미스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정관사를 붙여서 호제노테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사람을 또 얘기하는 거니까 호제노테미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프로스텐겐, 프로스에 대격 붙이는 형태는 저번에도 나왔었죠. 그 프로스톤 베이라이아 마지막 문장에 있었죠. 그래서 프로스는 전치사고 역격이 올 수도 있고 대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대격이 오면은 주로 방향, 어디 어디 쪽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베이는 블랙보동사, 바라보다라는 뜻의 블랙보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죠. 마찬가지로 호제노테미스가 주어가 되어서 육지 쪽을, 그러니까 바다에 아직 항해하고 있고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육지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사가 저번에 배웠던 대가 나왔고 이 대에 주로 어떤 전환이나 뭐 단순 연결일 수도 있고요. 조금은 전환,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하면은 아예 역적, 하지만까지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대가 있는데 이 대하고 되게 많이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man이라는 애입니다. 이 man. 그래서 이 man 대 구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자리에 맨이 오고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자리에 대가 오고 이게 맨대 구조는 그리스 산문을 읽으시면 진짜 지겹도록 많이 봅니다. 특히 플라톤. 특히 플라톤에는 정말로 많이 나오고 플라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에도 많이 나오고 호메로스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다른 소사도 많아서 막 엄청나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이런 대꾸로 말하는 게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리스 산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A를 말하고 나면 B를 말하는 게 되게 스타일로도 확립돼 있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대는 항상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맨이라는 소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 맨이라는 소사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도 적어놨지만 incompleteness. 그래서 뭔가 끝나지 않은 open-endedness.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이 나오면은 아 그거는 그렇지. 이 말이 뒤에 뭔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싱글맨이라고 해가지고 맨 혼자만 나왔을 때도 있는데,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원래는 대가 나왔어야 되는데,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말이 잘렸거나, 아무튼 이 사람은 뭔가 맨 다음에 대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싱글맨이라고 해도 싱글맨이라는 것 자체가 맨데를 전제로 하고 싱글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맨이라는 소사는 언제나 뒤에 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시작될 때 대가 먼저 나오는지 맨이 일단 나오는지를 들으면은 이제 뒤에 문장이 뭐가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기대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진짜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 뒤에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맥락일 수도 있고 뭔가 미괄식으로 말한다면 아니면은 아 뭔가 A, B를 같이 말하려고 하는구나 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A맨 B대라고 하면은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라는 비교와 대조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맨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변칙까지는 아니고 좀 맨대에 어떤 응용하는 문장 구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나오면은 저희가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기에 붙여놓은 짤은 이제 나의 대가 뭐 나의 맨이 되어줘, 나의 대가 되어줘 이런 짤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고전학 전공자들이 트위터 같은 걸 보면 이런 짤을 막 올리고 놉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러고 놀아요. 나의 맨이 되어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맨데라는 소사가 있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장 관련해서 이 맨데는 일단은 아직 안 끝났죠. 맨데 이거 하고 나서 또 보아야 할 게 소사 운이 있죠. 이 운은요, 운도 소사인데 맨운 여기는 원래 맨운이라는 하나의 소사 구문이 아예 이렇게 굳어져서 맨운이 같이 쓰였을 때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이동현님 읽기 시범에서 네, 얼마든지 빠지셔도 됩니다. 수업을 네, 참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운 얘기를 또 할게요. 맨운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이제 따로겠죠. 그게 같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맨운 하나로 굳어진 이 세트 프레이즈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따로따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맨은 그냥 맨대 이렇게 보고 운은 따로 운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레트로스펙티브, 레스 레프로펙시브
제가 잘못 썼네요. 레트로스펙티브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어져요. 뒤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참조해 가면서 트랜지션을 합니다. 약간 이야기를 전환시키거나 이어나가요. 그래서 가장 좀 매끄럽게 이어질 때는 inferential, 어떤 추론의 맥락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우는 좀 부드럽게 앞에 있던 이야기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건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맨 운대가 사실은 많이 쓰여요. 이, 이 세트로.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받아서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A는 이렇게 하는데 한편 B는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이 소사 세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맨, 운, 대 이렇게 쓰인다. 운맨으로는 잘 안 쓰여요. 맨이 거의 항상 앞에 옵니다. 그래서 맨, 운, 대 이렇게 많이 쓰인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이제 텐, 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저희 아직 단어 형태, 변화형 아직 안 배웠죠? 저희 정관사만 변화 형태 배웠어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성 정관사 형태죠. 해, 그다음에 테스, 테이, 텐, 그다음에 하이, 돈, 타이스, 다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주격 형태는 해, 개입니다. 이 개라는 거는 뭐 육지, 땅, 대지 이런 뜻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이아라는 단어로 알고 계실 그 가이아, 대지라는 뜻의 대지의 여신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대지의 여신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가이아라는 단어로 알고 계시는 그 단어의 아티카 형태가 아티카 방언의 형태가 개예요. 이 가이아가 이, 다 모음이잖아요. 이 가이아라는 단어가 가이에로도 쓰이고 방언에서는 이 마지막에 있죠. 이거 장음 아는 에따랑 많이 겹쳐요. 많이 겹치기 때문에 방언에서는 어떤 방언에서는 에로 쓰고 어떤 방언에서는 아로 쓰고 그래서 거의 이거는 같은 단어고 이 가이에에서 뭐 아이도 모음이고 애도 모음이고 둘 다 장음이니까 그냥 하나로 합쳐서 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 개라고 하면은 대지, 육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단수 대격 형태가 땐 개인입니다. 그래서 호메로스 비극은 이제 호메로스나 비극을 보면은 가이에나 가이아라는 형태가 많이 쓰인다. 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이제 해, 개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거의 명사 변화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 개는 어떤 명사에 속하냐면 일변화 명사에 속해요. 그리스어는 3변화 명사까지 있습니다. 1변화 명사, 2변화 명사, 3변화 명사.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라틴어는 5변화 명사까지 있는데 변칙이 별로 없다. 그 안에 서브 카테고리가 별로 없는데 히라버는 3변화까지 있고 그 안에 서브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외워야 되는 규칙 자체는 적으니까 단순하긴 한데 뭔가 변칙이 많아서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 단어들의 변화형만 외우고 있으면은 이제 한 뭐 명사 타입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자주 나오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중에 한 뭐 열 몇 개 정도는 그냥 자음만 이렇게 다르고 이런 거라서 변화 규칙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일변화 명사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개라는 명사에서 나온 게. 그래서 지금 일변화 명사에 제가 유형 A라고 해놨죠. 유형 A, B, C, D까지 있어요. 이런 명사 유형에서는. 근데 이제 이 A에서는 이 A라는 거는 뭘 가리키냐면 장음에 따로 끝나는 거, 그리고 속격 단수가 S로 끝나는 거, 그리고 여성 명사. 이거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는 변화형은 어떤 명사에 적용되냐면 주격 단수가 에로 끝나고 속격 단수가 s로 끝나고 그리고 성이 여성 명사고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일변화 명사의 유형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변화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가 볼드 처리해 놓은 어미를 보시면 돼요.
개, 개스. 악센트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명사이기 때문에 악센트는 어차피 기존 주격 단수 형태의 악센트가 어디 있는지에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일단은 형태만 외우세요. 개, 개스, 개, 끝에 밑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있죠? 그다음에 겐, 개, 그다음에 가이, 곤, 가이스, 가스. 이 가스의 가는 장음입니다. 근데 보통은 표기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변화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마크론을 가져온 거고, 평소에는 장음 A와 단음 A는 따로 표기가 어,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하고. 근데 악센트가 있으면 알 수 있거든요. 악센트가 있으면 이게 고악센트가 붙어 있으니까, 스컴플렉스가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장음이구나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가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앞에 별표를 붙여놓은 이유는 이 개의 복수형 어간은 실제 문헌에서는 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이아, 가이에라는 게 원래 형태다 보니까 변화형도 약간 그거가 영향이 있어가지고 실제 문헌에서는 개아이, 개온, 개아이스, 개아스, 개아이 이렇게 나타나요. 사전을 찾아보면. 근데 이제 그냥 변화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나오는 형태는 지금 이 형태다. 라는 점을 표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전은 실제로 문헌에 나온 용례만 실어 놓습니다. 그 기계적으로 변화 규칙을 적용해서 나오는 어형 변화가 아니라 실제 문헌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온 그 용례들만 실어 놓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지금 저희한테 문법적으로 체계화된 변화 규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개보다는 좀 다른 단어로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니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승리의 여신이죠. 승리라는 뜻이고요. 이걸 의인화해서 승리의 여신의 이름으로 니케가 된 거고 그 니케가 그 유명한 상표 나이키의 어원입니다. 나이키라고 하죠. 이제 그 미국에서는 니케 여신을 보고 나이키 여신이라고 하는 걸 보고 진짜 그렇게 말하는구나. 알고 있었는데도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 니케 여신이 어 변화를 어떻게 하냐면 니케, 니케스, 니케 끝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있죠? 니켄, 니케, 니카이, 니콘, 니카이스, 니카스, 니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 형태 외우셔야 됩니다. A, S, A, N, A. I, on, ice, as, I. 물론 이 혹격은 주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혹격을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이 네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A, S, A, N. I, on, ice, as. 이렇게. 그리고 악센트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명사 악센트는 어떻게 했었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퍼시스턴트, 그냥 유지합니다. 안 바뀔 수 있으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수 있으면 안 바꿔요. 근데 이제 바뀌어야 할 때는 그 악센트 규칙을 위반했을 때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멀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끝에서 세음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음절을 벗어났으니까 하나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가 여기에서는 아마 없을 텐데. 네, 없을 거고, 오히려 여기는 한 음절을 밀어내는 게 있어요. 밀어내는 건 아니고 그냥 표기만 바뀐 건데, 뭐냐면은, 여기 니케 보시면은, 니케니까, 이 이도 사실 장음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니, 이, 케, 에. 모라가 네 개예요. 이 중에 끝에서 세 번째 모라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음 아이에 어큐트가 붙었으니까, 두모라로 된 장음절에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니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에서 세 번째 모라에 악센트가 있죠. 그래서 다 지켜주는데 니카이에서 이게 서컴플렉스로 바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 아이는 아이라는 이 형태는 복수 주격어미 아이는 단음절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이카이가 아니라 니이카이라고 해야지 끝에서 세모라째에 이가 붙죠. 단음절로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표기가 바뀐 거예요. 악센트 위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악센트 위치는 그대로고 그 그대로의 위치를 표시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예 악센트가 곡 악센트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변화 명사의 복수 속격은 항상 이 on에다가 곡 악센트를 붙입니다. 원래 명사의 악센트가 어딨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네. 이거는 조금 독특한 예외예요. 이거는 무조건 어딨든 간에 상관없이 원래 명사의 악센트를 이 무조건 오메가 위에 고각센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항상 고운, 니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혹격의 니카이를 예악센트로 적어버렸는데 잘못됐어요. 네, 실수한 겁니다. 이 주격이랑 똑같아야 돼요. 주격처럼 고악센트를 달아서 니카이, 니카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변화 명사의 유형 A고 이 일변화 명사 유형 A에 이어서 비슷한 게 유형 B, C, D까지 있어요. 세 개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은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게 가장 일변화 명사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어미를 확실하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외워질 때쯤 유형 B, C, D를 배우게 될 거예요. 네, 뭔가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곧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을 어, 강혜주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강혜주님, 혹시나? 김민우님, 네. 네, 읽어주시고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호라이 오 제노스테미스. 네, 제노테미스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네, 좋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띠, 호랑, 호, 스테노, 테미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노테미스가 여기서도 주격으로 주어고요. 호라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동사 형태입니다.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모음융합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고 띠가 여기서는 대격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로 기능하는 대격인데 의문 대명사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외우실 필요 없는데 그냥 띠라는 거는 아, 무엇을이라는 뜻이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고 뭐 뒤에 어떤 명사가 오면은 형용사도 될 수 있고요. 무슨 뭐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성단수 대격 형태다. 무엇을 조심하셔야 할 거는 악센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띠호라라고 했을 때 이 어큐트가 있으면은 뒤에 단어가 뒤에 있으면 보통은 그랍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띠는 안 변합니다. 그 띠, 띠스 이 의문 대명사에 해당하는 애들의 악센트는 안 변해요. 이게 왜냐면은 뭐 이걸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원래는 없지만 띠와 띠스에 악센트가 안 붙으면 부정대명사가 돼요. 어떤 뭐뭐 그냥 그 영어의 부정관사랑 똑같은 거죠. 명사 이것처럼. 그러니까 부정대명사는 안 붙은 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랍으로 바뀌어버리면 소리가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붙여줍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든 간에 띠는 의문대명사로 쓰일 때는 악센트를 붙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랍으로 안 변한다라는 점이고요.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 띠는 그냥 이 띠라는 게 아, 여기서는 무엇을이라는 의미로 쓰였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주신 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라오 보겠습니다. 이제 호라오라는 이 동사 보다라는 뜻의 호라오라는 동사에서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로 바뀐 건데요. 이게 모음융합 동사, 저번에 엡실론 오메가 어미를 가지고 있었던 모음융합 동사의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알파 오메가 이렇게 옵니다. 알파 오메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호라에 그냥 어간이 호라죠.
그냥 거기에 어미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호, 라오, 호, 라에이스, 호, 라에이, 호, 라오멘, 호, 라에테, 호, 라우시.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모음 융합 규칙을 이 세 가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합쳐지면 오메가만 남습니다. 보통 이제 장음과 단음이 합쳐지면 뒤에 장음만 남아요. 장음과 단음. 네. 장음과 단음. 앞에 단음과 뒤에 장음이 합쳐지면 뒤에 장음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로가 되고요. 1인칭 단수는. 그 다음에 알파랑 에이스가 합쳐지면은 여기에는 이제 뒤에 A가 장음이긴 하지만 이 엡실론과 I가 R랑 합쳐지면서 I가 됩니다. 서브스크립트 이오타로 들어가요. 그래서 호라스라고 발음하셔도 되고 호라이스라고 발음하셔도 되고 그래서 호라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R랑 A랑 합쳐지면 호라 또는 호라이 끝에 서브스크립트 I가 들어가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다음에 호라오멘이 되면은 알파와 오메가는 좀 특이하게 변하는데 오메가가 됩니다. 호로멘 호로멘 그다음에 호 라에테는 알파와 엡실론이 합쳐지면 아 장음이 됩니다. 그래서 호 라테, 호 라테. 그다음에 호 라오시, 호 라오시는 알파와 우가 합쳐지면은 호 로시가 됩니다. 여기는 호 로시. 그래서 이 모음유학 규칙, 알파랑 오메가랑 오미크론이랑 우가 합쳐지면 오메가가 되고 그다음에 알파랑 엡실론이 합쳐지면 아 장음이 되고 알파랑 A랑 합쳐지면 아 서브스크립트 이오타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좀 더 편합니다. 그다음에 모음류와 어센트 규칙은 저번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두 음절이 합쳐질 때 앞에 악센트가 있으면은 고악센트, 뒤에 악센트가 있으면은 예악센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모음융합 동사 알파 오메가 아오로 끝나는 동사의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 변화를 저번에 배웠던 에오 플레오 있었죠. 플레오랑 같이 보면서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네, 이 변화 형태 관련해서 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김현경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노테미스, 호라, 땐데, 아크로폴린, 카이돈, 파르테노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부탁드릴게요. 네. 제로테미스가 본다. 아크로폴린과 파르테노나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호 제노테미스 호라 땐테 아크로폴린 까이돈 파르테노나 제노테미스는 본다 또는 보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고 있다. 아크로폴린인데 사실 이 아크로폴린은 대격 형태라서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를 그리고 또는 파르테노나도 원래는 파르테논이에요. 주격 형태는. 그래서 대격 형태로 변해서 이제 파르테노나가 된 거고 원래는 파르테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와 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도 있죠. 저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보고 싶은데 네, 못 가봤습니다. 아직. 언제 가보지? 네. 예전에 고전학과에서 뭔가 이렇게 답사처럼 팀을 꾸려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뭐 파르테논 신전 원래 안 들여보내는 곳도 돌려보내주고 이제 고전학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기회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저는 그때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전공했다고 하고 박물관에 가보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주어는 호제노테미스고요. 그래서 제노테미스가 호오라, 아까도 봤었죠. 3인칭 단수로 호오라, 보고 있다. 텐 아크로폴린, 톤 파르테노나 두 개를 이어주는 말들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때, 카이. 저번에는 카이는 나왔었어요. 그죠? 카이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는 때가 추가됐습니다.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때도 소사예요. 때도 소사 중에 하나인데 또 얘는 전접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액센트가 없죠? 액센트가 없고 앞에 있는 단어가 전접어 앞에서는 그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큐트가 마지막 음절에 있어도. 그래서 땐때 아크로폴린 이렇게 땐때 아크로폴린 이렇게 읽습니다. 뭐 어쨌든 악센트는 뭐 보통 붙어 있는 걸 읽으실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때 용법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뒤에 붙었을 때 앞으로 보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A 때는 카이 A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 때는 and A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까이는 주로 이 고전기 산문에서는 플라톤처럼 고전기 산문에서는 주로 이 때까이 형태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때랑 카이가 항상 같이 나오고요. 때하고 카이 사이에 물론 뭐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때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까이만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데 때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때만 나오는 경우가 호메로스 같은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대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싱글대 스타일이 호메로스나 옛날 서사시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옛날 서사시 같은 스타일을 내고 싶을 때는 싱글대를 쓰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고정기 산문에서는 때랑 때가 나왔으면은 뒤에 까이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까이하고 그냥 까이만 썼을 때 A 까이 B라고 썼을 때랑 A 때 까이 B라고 썼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A와 B인데요. 그냥 좀 더 A랑 B랑 좀 더 이렇게 페어링이 심하다. 페어링이 잘 된다.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냥 그 정도예요. 정말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까이를 썼을 때 이 작가가 까이를 쓰는 것보다 때까이를 씀으로써 좀 더 이거의 관계를 강조하고 싶었구나. 라는 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때까이는 가끔씩 고전기 산문에선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시에서는 때로도 많이 써요. 때. 그러니까 A 때, B 때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를 까이 A, 까이 B로도 많이 써요. 고전기 3분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입니다. 까이 A, 까이 B, 그리고 때 까이. 이거 두 개를 많이 쓰고 옛날 스타일로 갈수록 때를 쓰거나 때 하나만 쓰거나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때 하나만 썼을 때는 그리고라는 뜻도 되지만 좀 더 많은 뜻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사시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라서 그냥 아예 에픽 때라고 부르는 굉장히 전문적인 에픽 때만 가지고 이만한 책이 하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 파티클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소사도 사실은 400쪽짜리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거의 나온 지 100년 정도 되는데 볼 때마다 그거를 이제 까이 하나 문장 가지고 약 50쪽짜리를 이렇게 용례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뜻을 분류해서 막 그런 짓을 해놓은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전문 자료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뜻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때까이로 사용되기 때문에 때가 나왔으면 까이를 찾는다라는 거를 습관화를 하시면 돼요. 이제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거고 안 나오면은 약간은 예외적인 거고. 때가 앞 단어 뒤에 붙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아크로폴리스 앞에 붙은 건 왜인가요? 아,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사 뒤에 붙습니다. 관사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관사 뒤에 보통 붙어요. 그래서 땐때 아크로폴린. 왜냐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 생각에는 땐 아크로폴린이 한 세트면은 그 땐하고 아크로폴린 사이에 들어가 줘야 이 때가 땐 앞으로 가서 까이 땐 아크로폴린이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땐 아크로폴린 때라고 해버리면 때가 땐과 아크로폴린 사이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은 땐이랑 아크로폴린이랑 뭔가 떨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사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관사와 명사 사이에 때를 넣어요. 이게 이 사람들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땐하고 아크로폴리는 그러니까 관사하고 명사하고 우리한테는 되게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관사는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지시사예요, 일종의. 그냥 이거라서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사라는 카테고리가 그들한테 있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 땐 아크로폴린을 한 세트로 봐서 때를 아예 뒤에 붙인다기보다는 관사와 명사 사이에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관사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자. 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작가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아크로폴린 뒤에 붙이고 싶으면은 붙이는 작가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관사랑 명사 있으면 관사랑 명사 사이에 때를 넣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호 제노테미스 같은 경우도 아까 소사도 호 대 제노테미스 이렇게 붙였죠. 그다음에 토 맨 플로이온 이렇게 붙였죠. 관사와 명사 사이에 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때도 자연스럽게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어순은 뭐 히라버를 많이 이제 문헌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감각의 영역이라서 많이 읽어보시면서 감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저희처럼 표준어라는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고 문법 체계화된 이제 성문화된 어떤 문법이라는 게 없는 곳이기 때문에 히라버에는 지시대명사가 말씀대로의 느낌이면 관사를 뭔가 중첩된 지시대명사처럼 생각한다고 봐야 할 것 같는데 히라버에는 지시대명사가 따로 없나요? 플라톤 고전기 히라버에는 지시대명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호메로스 히라버에는 지시대명사가 따로 그거는 있는데요. 약간 좀 더 관사가 거의 지시대명사랑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사가 없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사가 나중에 생긴 거고, 지시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게 먼저고, 이거를 뭔가 계속해서 그냥 정해진 상대를 붙이면은, 정해진 대상이 붙이면은 관사가 되는구나, 라는 건 굉장히 나중에 온 것 같고, 호메로스에서는 일단 지시사만 있어요. 정관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습니다. 호메로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시사가 먼저 있고 그 지시사의 어떤 고정된 쓰임에서 나중에 정관사로서의 쓰임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나중에 뭐 지시대명사를 저희가 또 배우고 또 정말로 아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신께서 도우신다면 호메로스도 같이 읽었을 때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메로스를 읽으시면 참 좋을 텐데 호메로스는 정말 재밌거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읽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르테노나랑 아크로폴리스의 변화형은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변화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기본 규칙으로는 전혀 커버가 안 되는 변화형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 격을 어떻게 식별하냐? 관사를 보셔야 되겠죠. 정관사를 보시면서 격을 식별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텐이니까 대격이구나. 톤이니까 이것도 대격이구나. 그리고 텐이랑 아크로폴린이랑 붙어 있고 톤이랑 파르테노나랑 붙어 있다는 거는 이제 어순을 보셔도 되지만 지금은 그 독해 지문에 이 도와주는 표시가 있죠. 붙어 있는 표시가 있죠. 그걸 보시면서 일단은 얘네는 연결돼 있고 그러면은 텐은 대격이니까 아크로폴린도 대격이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문장을 장지은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음. Repeita de hote Dikaiopoulos kai ho kybernetes 프로스텐겐 블레프신. 네, 그리고 디카이오폴리스와 키자비가 육지 쪽을 바라본다.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에페이타 데 호테 디카이오폴리스카이 호 키베르네테스 프로스텐겐 플레푸신
자, 그래서 잘 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게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앱에 있다. 부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디카이오폴리스와 큐베르네테스, 키자비가 여기도 때가 있죠. 여기도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 있죠. 때까이. 디카이폴리스와 큐베르네테스, 키자비가 프로스텐겐 블레푸신. 아까 나온 프레이즈랑 똑같죠. 육지 쪽을 바라보고 있다. 다만 블레푸시는 동사가 3인칭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주어가 두 명이니까. 디카이폴리스와 큐베르네테스 두 명이니까 3인칭 복수 블레푸신이고 마지막에 쓰였기 때문에 문장 끝에 쓰였기 때문에 이 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센트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자면 원래 정관사 호는 악센트가 없죠. 근데 이게 뒤에 전접어가 오면 이거는 프로클리틱 후접어이기 때문에 뒤에 전접어가 오면 악센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에 붙어버린 거예요. 후접어, 전접어가 합쳐지면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데 둘 다 악센트가 없으면은 뭐 단어가 이상하게 되니까 어딘가라도 붙여야 된다라고 해서 프로클리틱에 붙이게 되는 거. 네, 잘 해주셨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남은 문장들은 다 한 번씩 읽으셨으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띠 호로신 호디카이오블리스카이고 키베르네테스. 여기는 아까 배웠던 것들에 적용하시면은 다 뜻이 나오죠. 주어는 호디카이오폴리스와 호키베르네테스 그리고 까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폴리스와 키베르네테스, 퀴자비는 아까 나왔던 의문대명사입니다. 무엇을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호로신 보고 있는가? 호라오 동사의 3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오폴리스와 키베르네테스, 키자비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하겠죠. 까이호 디카이오폴리스, 까이호 키베르네테스, 땐테 아크로폴린 호로시 까이 돈 파르테노나 라고 해줘서 때까이의 그 응용 형태들에 다 익숙해져라 라고 해서 내는 문장입니다. 보시면은 주어는 까이까이로 연결되어 있죠. 디카이폴리스도 키자비도 보고 있다. 뭘 보고 있냐면 아크로폴리스도 보고 있고 파르테논도 보고 있다. 이렇게 까이 연결해주고 때까이 연결해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both A and B, A와 B 모두를 양자를 다 강조하고 싶을 때 까이까이 또는 때까이를 사용한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때 엑사이프네스 호테 디카이오폴리스 까이고 키베르네테스 pso폰 아쿠우신 돼 있죠. 그래서 엑사이프네스는 그냥 부사입니다. 갑자기라는 뜻이고 호테 디카이폴리스 까이 오 키베르네테스 여기도 때까이가 있죠. 그 디카이오폴리스와 키자비는 pso폰 하면은 원래 형태는 호프소포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죠. 정관사가 없는 이유는 히라보에서 보통 관사를 안 쓰면은 그러니까 indefinite 정해지지 않은 어떤 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소음을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어떤 소음이죠. 정체를 모르고 있는 소음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아니라 어떤 소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사를 안 쓰고 소폰이라고 대격 형태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쿠우신 동사의 목적어니까. 그래서 대격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ACC, 어큐자티브죠. 대격. 그리고 아쿠우씨는 아쿠오 동사. 아쿠오 동사의 3인칭 복수 형태. 오씨인이죠. 이 아쿠의 우는 모음 융합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중 모음이고 장모음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쿠오, 아쿠에이스, 아쿠에이, 아쿠오멘, 아쿠에테, 아쿠우신 이렇게 규칙적인 현재 시제 변화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이고요. 뭐 어쿠스틱 이런 거 있죠. 어쿠스틱이 이제 히라보 아쿠스티코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어원에 또 들어있는 그런 말이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뒷부분은 조금 금방금방 읽었는데 뭔가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뭔가 어려웠던 점은 혹시 있으시다면. 네, 없으시다면 다행히도 첫 번째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던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고요. 음,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할 건데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딩 그릭 첫 번째 지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은 물론 지문을 만들려면 이거 이상의 어떤 문법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 배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나오는 것마다 다 배우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아까 막 이상한 명사 변화형도 있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화하실 수 있는 단계는 이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정관사, 정관사 외우셔야 되고요. 동관선을 외워야 되고 두 번째로 이변화 명사. 근데 저희가 이변화 명사에서는 두 가지 유형 배웠어요. 첫 번째는 오스 우로 끝나는 남성 여성. 오스 우로 끝나는 남성 여성. 뭐 안트로포스 있었죠? 안트로포스, 안트로프, 안트로포, 안트로폰, 안트로페가 되고 그다음에 안트로포이, 그다음에 안트로폰, 안트로포이스, 안트로푸스, 포이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오스 우 변하는 거 있었고 이거의 중성 버전인 온 우가 있었죠. 뭐 도론 같은 애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배운 일변화 명사의 에랑 s로 끝나는 주격 단수 에, 속격 단수 s로 끝나는 여성 명사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아까 뭐 나왔었지? 개가 있었군요. 그 개라던가 또 니케라던가 이런 명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동사에서는 뭘 배웠냐면 동사 변화 현재 시제 직설법 능동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 중에서 오메가 동사 기본 유형, 오메가 동사 기본 유형. 그 다음에 오메가 동사인데 앞에 모음이 있는. 네, 어떤 모음이 있느냐면 엡실론이 있거나 알파가 있는 유형. 플레오 또는 오늘 본 호라오 이런 애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사 변화 현재 시제에서 뭘 배웠냐면 저희 에이미 동사 배웠어요. 이제 첫 문장에만 에스틴이 나오고 그다음 문장부터는 아마 에스틴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에이미 동사의 현재형을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에이미 A S T 그다음에 어 더라? S맨. 저도 막 까먹어요. S맨, 에이텍, 그다음에 에이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에이미 동사의 현재 시제 형태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지문을 나갈 때마다 명사, 형용사 군에서 뭐 한 두세 개 배우고 동사 군에서 또 뭐 두세 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요소들은 지문을 직접 읽으면서 배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것들을 암기를 하고 또 그거를 독해를 하면서 실제 문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지금까지 배운 문법들은 소화를 꼭 하셔야 어느 정도 뭐 100%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70% 정도는 하셔야 그 다음 단계도 따라올 수 있다. 근데 뭐 못 외우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다 못 외우고 있어요. 히라버는 절대로 다 외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라틴어는 되는데 히라버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워낙 문헌의 바리에이션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호메로스 보는 사람은 호메로스는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호메로스만 보면. 근데 이제 뭐 플라톤만 보면 플라톤에 나오는 변화형은 다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많으면은 또 이제 저는 헬레니즘 시대라는 이상한 시대를 또 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고전기도 쓰고 뭐 헬레니즘 그 뭐야 호메로스도 쓰고
이상한 사투리도 쓰고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서 그 복잡한 세계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되니까 지금은 고전기에 안정된 세계에 잠시 머물러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똑같이, 아, 잠시만요. 음, 아, 잠시만요. 저의 마우스 커서가 없어져서 찍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지문을, 네, 두 번째 지문을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가긴 힘들 텐데 일단은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네,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 나가긴 힘들 것 같아요. 다 나가진 않을 텐데 일단은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뭐 절반 정도만 12행 정도 이게 행수가 적혀 있는데 12행 정도 12, 13행 13행이네요. 13행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아마 문법적인 것도 좀 나갈 거라서 네, 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3행까지 읽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읽고 문법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쉽지만 뭐 어휘나 복습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한 시간으로 너무 짧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휘나 이 문법 정리, 암기 관련해서는 스스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